경남 지역 최신 이슈를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해마다 지자체는 시무식에서 그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과 그 계획을 밝히는데요. 양산시는 올해 초 시무식을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으로 대체하고 이를 나동현 시장이 직접 지휘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양산시 황산공원이 187제곱미터 규모의 드넓은 친수공원에서 양산을 대표하는 복합레저 공간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는데 이번 기자회견이 많은 궁금증을 풀어줬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합니다. 해당 지역을 지역구로 한 양산시 의회 정숙남 의원 나오셨고요. 양산시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전 경남도의회 의원, 김성훈 부산외대 산업경영대학원 특임교수도 함께합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될 내용, 양산시 황산공원입니다. 두 분 모두 황산공원은 당연히 방문을 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동부 경남 지역민에게는 황산공원이 익숙하지만 다른 지역분들에게는 조금 낯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교수님께 황산공원이 어떤 공원인지 소개를 듣고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도 아이들하고 네. 주말이면은 자전거도 타고 캠핑도 했던 우리 양산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힐링 공간이기도 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양산 발전의 좀 상징적인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김해, 양산이란 두 도시가 있고 낙동강 주변에 좀 그런 수변 공원들 그런 식물들 이런 걸 통해서 거기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면서 또 우리 지금 많은 그런 동부 경남의 그런 인체로 치자면은 그런 청량한 산소를 많이 생산시키는 그런 인간이 치자면 이제 폐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청정 수변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공원이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도 황산공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발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올해 신년 우리 나동현 우리 시장님께서 네. 우리 황산공원 이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시 정책으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단순히 어떤 우리 시 안에서 어떤 강을 중심으로 공원을 중심으로 휴양하고 어떤 레저를 복합시켜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어떤 우리 양산시와 우리 경남도민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힐링 공간으로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좀 이 정책이 조금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 양산시를 뛰어넘어서 경남도와 또는 대한민국 전체에 조금 사랑받을 수 있는 명품 도시, 명품 공원으로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황산체육공원을 좀 더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네. 우리 시민과 또 시의회와 또 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옆에 나와 있는 이 정승남 의원께서는 양산시의회 의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황산공원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황산공원이 다른 공원과는 다른 차별성이나 특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우리 김성훈 교수님께서 황산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황산공원은 양산시 물금에 낙동강 둔치에 조성된 56만 평에 이르는 불경 지역의 최고의 수변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제 지역구에 있는 물금에 위치하고 있어서 더욱더 자랑스럽습니다. 차별성이라고 하면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와 더불어 낙동강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고 축구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물론 캠핑장, 자전거길과 같은 여가시설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체육과 문화, 자연 속 힐링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접근이 용이한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수변공원의 경우 도심에서 떨어져 있거나 접근이 쉽지 않지만 황산공원은 물금 신도시에 인접하여 있어서 도보, 차량, 또 기차, 자전거 등을 통해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는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활성화 계획에도 진입하는 도로를 추가 개설하고 이렇게 해서 대규모 축제나 행사할 때 교통 체증으로 인했던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도 있어 저희들 기대가 더 크고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KTX가 물금역에 정차를 합니다. 그로 인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점이 너무너무 네네.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난 1월 4일 나동현 양산시장이 연두 기자회견을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 기자회견으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의 시무식이 그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양산시가 황산공원 활성화라는 이 특정한 사업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시무식 겸 열었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양산시의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지난해 10월 양산시가 낙동강 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낙동강 협의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낙동강 거점 6개 지자체, 양산시를 비롯한 김해시, 부산의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가 낙동강 건역,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낙동강과 관련된 현안, 교제 개선 등 낙동강을 거점으로 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는 협약식을 시작으로 1월 초에 역점 사업 추진단을 만들어서 네.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양산시가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을 양산시의 우선적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낙동강 황산공원 활성화 비전 발표에서 편리한, 또 안전한, 행복한, 깨끗한 황산공원 등 4개 컨셉으로 정비 계획을 밝혔는데요. 양산의 미래가 담긴 블루오션이라 지칭하며 청사진을 제시한 만큼 황산공원 활성화는 시민들이 보다 풍성하고 활기찬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물금 지역, 나아가 우리 양산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양산시에 있어서 황산공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집니다. 네, 이날 기자회견은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으로 생중계가 됐고 이후 언론 보도로 통해서도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성원 교수님도 소식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그 시정의 정책이 그 어떤 개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그 이제 수변 자원이라든지 이런 생태 환경적인 부분들도 우리 양산시가 좀 같이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정책을 함께 좀 이렇게 보완해서 만들어 갔으면 싶고요. 그 우리 양산이 지금 도시가 급격히 지금 성장하면서 네. 36만에서 지금 50만 자족 도시로 나아가는데 황산공원에만 이 시야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황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정순남 의원이 말씀하셨던 대로 물금역이 이제 내년도부터는 우리 KTX를 통해서 이 전국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우리 그 물금역을 통해서 황산공원을 또 방문할 수도 있고 또 그 양산 부산대학교 이제 국립병원 거점 병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의료 관광적인 부분들 네. 또 우리 양산에는 그 영축 총림 그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그 통도사라는 또 이런 명사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산공원, 부산대 의료인프라, 그다음에 이 통도사 이런 이제 불교 중심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정책이 같이 함께 이어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정책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의 계획이 되게 여러 가지였는데요. 두 분은 각각 어떤 계획을 중심으로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정숙남 의원은 이 사업 내용 중에 가장 관심 가는 내용이 뭐였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낙동강 협의체 구성으로 낙동강의 각종 규제나 제도적 한계에 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과 시설 개선과 확충을 통해서 전국 단위의 대회를 개최해서 양산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낙동강 불꽃축제 개최 계획에 많은 관심을 가져봅니다. 네. 인근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라고 하면 바다를 주제로 한 부산의 광안리 인근에서 펼쳐지고 있는 불꽃축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 황산공원의 불꽃축제라고 하면 낙동강과 또 낙동강 건너편에 김해시에 있는 동신어산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장르의 불꽃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낙동강 6개 협의체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축제가 네. 되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네. 우리 양산시가 제시한 모든 비전이 정말 실현된다면 낙동강의 황산공원은 불경을 넘어 정말 서울 한강공원에 버금가는 명품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해 봅니다. 네, 계획대로만 된다면 정말 전국의 많은 분들이 네. 찾는 멋진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훈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보셨습니까? 그 우리 황산공원이 그 과거에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나루터였 됩니다. 네. 이제 그런 부산하고 이렇게 교역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에서 좋은 정책을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그 도시의 어떤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고 그러한 것들이 후세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함께 좀 가미가 되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우리 양산이 이제 우리 경남에서 보자면 이제 동부 경남인데 그 이런 해운대에 보면 그 매년 영화의 그 축제 행사가 되면 그 레드 카페를 받는 국내 유명 또는 세계적인 영화인들이 그 저기 해운대 영화의 전당을 오시기 때문에 양산하고 해운대가 그래도 지리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뭐 우리 물금역도 있고 그다음에 그 김해공항도 가깝고, 그래서 우리 황산체육공원을 이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런 영화, 예술, 문화가 살아 숨쉴 수 있고 역사와 전통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더 이렇게 가미가 되어서 영화 배우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산업성, 그다음에 어떤 그 의료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 아시아 국가들 또 나아가서 이렇게 전 세계의 어떤 글로벌 도시 양산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번 그 우리 황산공원 그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시각에서 정책이 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동강 수변에 위치한 환경적인 특징 때문에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 편인데 여기에는 시의회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의회 입장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까요? 네, 참 개발과 보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깨끗한 자연과 환경은 우리 모두의 삶이자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우리 부산과 양산 시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오히려 낙동강 개발 이전에는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료나 또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낙동강의 부영 양화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오히려 더 심각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낙동강 개발로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소가 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황산공원 하류 지역에 강의 자연정화를 돕고자 물억새 공원을 조성하였고 기존의 수로를 이용한 연꽃단지를 조성해서 오염 방지와 자정활동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활성화 계획에도 네. 깨끗한 황산공원 계획이 들어있고요. 네. 공원 개발로 인한 직접적인 점오염보다는 많은 방문객으로 인한 쓰레기라든지 또 각종 오염 행위와 같은 비점오염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낙동강 우리 시뿐만 아니라 낙동강 협의체는 물론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수질 오염을 막는 방법도 함께 찾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양산시 의회에서는 양산시의 감시, 관리 실태와 공원 개발 계획 등 진행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황산공원 활성화가 성공을 한다면 좋은 점이 너무 많지만 이렇게 수질 오염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조금의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대책도 함께 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나동현 양산시장은 황산공원 활성화가 성공을 한다면 낙동강의 기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을 토대로 볼 때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에 황산공원 인근의 양산 신도시뿐 아니라 낙동강 협의체에 가입된 6개 지자체의 혜택도 균형감 있게 포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소통이 필수적일 것 같은데 교수님은 여기에 협의체 내부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김해 양산 그다음에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 북구, 강서구, 사구 이 낙동강의 어떤 이 중심에서 네. 우리 그 기초단체장들이 이제 모여서 어떤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력적하고 협의하는 행정을 하겠다라는 취지는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간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양산시가 이번에 이제 황산공원 사업은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선도적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인데 네. 그 이제 지자체끼리도 어떤 이해관계가 이제 정책을 실행하다 보면은 양산시의 입장, 김해시의 입장 또는 가까운 부산 북구의 입장이 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이거를 하나의 좋은 선례로 만들어서 그 우리 부산, 울산, 경남을 합치면 우리 800만 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이 플랫폼, 어떤 우리 시민들과 우리 불경 시도민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정책 그 선례가 저는 이번 황산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이 간의 모범 사례가 되었으면 하고 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소통의 방법적인 측면은 우리 그 지금 정순남 우리 양산시의회 재선 의원님도 와 계시지만 의회 그다음에 이 낙동강을 관리하는 환경부 산하의 낙동강 유역관리청이라는 곳도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있던 환경 전문가라든지 이 수변을 환경과 함께 같이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 민, 관, 학 어떤 거버넌스 형태를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더 촘촘하게 챙겨나가고 좋은 모델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관계 지역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선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에는 사실 사업성이 어느 정도 담보가 돼야 지역 발전에도 기여를 할 텐데요. 그런데 사실 지자체가 이 수익성을 띠는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의회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볼 예정입니까? 네, 우리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공성과 수익성은 네. 참 버릴 수 없는 목표죠. 또 균형적 조화가 참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산공원에도 우리가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질서 유지와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황산공원의 공원의 공짜 역시 공공성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공원 시설에서의 직접적인 수익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공원 탐방객들이 지역 상권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물금역 인근의 서리단길을 비롯한 주변 상권 활성화, 또 증산역 주변 상업시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우리 양산시는 현장 행정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매력적인 황산공원을 만들어가는 데 노력할 것이고 혹시라도 비효율적이거나 불법적인 예산 낭비가 없는지 견제와 감시 기능을 통해서 하면 물론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양산시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훈 교수께서는 양산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기 위해서 양산시 그리고 시의회에 제언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시고 또 교수로서가 아닌 지역민으로서의 기대까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LG 헬로비전 이슈 토크에서 좀 이렇게 시성 있는 오늘 주제를 다뤄 주셨는데요. 우리 그 사회가 어떻게 발전함에 있어서 어떤 언론의 기능 그리고 이제 시민이 뽑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이제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경남과 우리 또 부울경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 도시 양산에서 그 황산체육공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그 우리 언론과 또 우리 지방의회 또 우리 시민단체 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양산시 안에서 그 어떤 시민 대토론회 같은 거 이제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서 그 안에 이제 황산체육공원과 또 양산시와 또 이렇게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을 우리 학계나 전문가들 모셔놓고 뭐 지방 소멸의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 함께 이제 녹여내면서 어떤 우리 시민의 담론을 함께 담아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의회가 양산시 의회가 또 우리 경제하고 또 균형감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이어져 갔으면 좋고 저도 시민으로서 우리 황산공원 좀 더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나눠본 이야기처럼 양산시 황산공원 활성화 사업이 잘 성공을 해서 낙동강의 기적이 일어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